안녕하세요. 카메라 담다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시그마 70200 디지털 OS 스포츠 모델을 정식 출시 전인 한 달 전쯤에 미리 받아서 좀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미러리스 전용으로 나온 70200이라고 합니다. 시그마 렌즈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요. 이번에 제가 사용한 70200은 스포츠에 해당하는 렌즈이고 L마운트와 소니 E마운트 중 저는 S5 마크2 X와 함께 L마운트로 사용해봤습니다. 한 달 가까이 다양한 상황에서 충분히 써보면서 시그마의 또 아트라인 못지않는 이미지 퀄리티에 매우 만족했었는데요. 긴 말보다는 여러 상황에서 테스트한 촬영 결과물들을 보면서 이 렌즈의 퍼포먼스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리믹스에서 출사 이벤트가 있어서 파나소닉 측과 협의하에 저도 출사에 참여해서 시그마 70200으로 인물 촬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영상 전체를 핸드헬드와 오토포커스로 촬영했습니다.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Watch me walk away, putting myself on display. 1, 2, 3 a day. I'm on my way, on my way. I'ma have you on tiptoes, watching my diamond afterglow. I know you wanna take me home. I'm on my way, on my way.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n my way, on my way. They wanna judge me, I'll testify. Catch me on Insta, I'm verified. They want me quiet, I amplify. I'm on my way to the best image you've ever seen. You know that you bow to the queen. You lose all your senses and reason. I'll give you something to believe.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에서도 200mm까지 부담없이 핸드헬드로 당겨가며 인물 촬영을 해봤는데요. 영상 촬영에 있어서 카메라 바디 손떨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렌즈의 OS가 있고 없고 차이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시그마의 OS2는 광각단에서는 7.5 스톱, 망원단에서는 5.5 스톱의 이미지 안정화 성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전 모델인 DSLR용 시그마 70200에 비해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사진보다는 영상 촬영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촬영하는 내내 정적인 픽스샷보다는 적당히 카메라 무빙을 줘가면서 계속 라이브하게 핸드헬드로 촬영해봤는데요. 강력한 OS 덕분에 200mm까지 당겨 찍는 핸드헬드였지만 안정적인 샷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망원 계열의 렌즈를 사용할 때 사진 촬영 같은 경우는 밤 상황이 아니고서야 셔터 스피드로 어느 정도 흔들림을 극복 가능하지만 영상 촬영에 있어서 만약 손떨방 성능이 아쉽다면 그것은 촬영 결과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시그마의 70200 OS는 정말 칭찬해 줄 만한 것 같습니다. 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200mm까지 당겨보며 핸드헬드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핸드헬드로 찍고 있습니다. 지금은 70mm 핸드헬드. 200mm까지 당겨보겠습니다. 자, 고! 버스 따라가 볼게요. 자, 200mm 핸드헬드. 핸드헬드로 찍고 있습니다. 70mm 핸드헬드는 거의 아주 너무 좋습니다. 70mm 핸드헬드. 와, 속도가 진짜 좋네요. 땡기면 200mm 핸드헬드. 지금은 200mm까지 다 당겨서 핸드헬드로 하고 있습니다. 엄청 멀리 있는 버스를 지금 당겨 찍은 건데요. 200mm로 당겼는데도 훌륭하네요.
같은 그라운드 레벨에서의 안정적인 자세로의 핸드헬드는 뭐 누구나 익숙하겠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더군다나 망원으로 이렇게 당겨서 핸드헬드로 촬영하는 것 자체가 꽤 힘든 샷일 텐데요. 저도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핸드헬드로 촬영할 일이 그동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삼각대에 올려서 안정적으로 촬영을 해야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몇 번의 테스트 촬영을 진행하면서 안정적인 OS를 경험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소소 촬영 나갔을 때 촬영했던 영상을 지난주에 간단하게 티저를 공개했었는데요. 주말에 테스트 촬영을 위해 강화문 쪽으로 나갔었는데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어서 뭔가 했더니 게임 중계를 하고 있었고 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열기는 대단했었습니다. 그 티저 영상에 루믹스 S5 마크2와 시그마 조합으로 또 망원부의 오토포커스가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 역시 전부 핸드헬드로 촬영하고 오토포커스를 이용해 촬영했습니다. 2023 월드 파이널 첫 번째 세트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거의 전력 너무 되겠는데요. 어떻게 나와요? 그냥 먹었고요. 저기 있는 쿠팡까지 당시 광화문 현장은 뭐 영상이나 사진에서 보는 것만큼 뭐 생각보다 밝은 컨디션은 아니었고 노출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정확하게 포커싱이 가능했고 또한 심도 표현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맛에 망원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루믹스 출사 이벤트에서도 정말 이리저리 바쁘게 포지션을 옮겨다니며 촬영했었는데요. 오토포커스가 못 따라줘서 원하는 샷을 놓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루믹스 출사에 참여했던 분들께 늦게나마 좀 양해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제가 촬영한 영상을 파나소닉 코리아 인스타그램 계정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동안 한 1년 넘게 좀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당일날 출사 이벤트가 시작하기 전에 다른 참가자분들에게 먼저 좀 양해를 구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럴 시간이 없이 바로 촬영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날 저를 알아봐 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신 구독자분들도 계셔서 반갑게 인사 나누고 감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절 모르는 대부분의 다른 참가자분들은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나댈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출사 현장을 잘 담아서 파나소닉 계정에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다양한 소스 확보를 위해 좀 막 이리저리 좀 다녔는데요. 그날 혹시 참가자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신다면 그때 상황을 너그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카메라나 렌즈 리뷰를 준비할 때면 제품 특징을 잘 보여줄 만한 상황이 어떤 게 있을지 고민해서 계획하고 이제 되도록 그 제품으로 촬영한 결과물들을 과장이나 거짓 없이 시청자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자 리뷰 영상을 그동안 만들어 왔는데요. 보통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새로운 신제품의 스펙이나 특징들을 살펴보는 이런 영상은 저보다 훨씬 꼼꼼히 잘 알려주는 채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스킵하고 이제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처럼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촬영 결과물 위주로 리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시그마 70200의 컨셉을 생각해서 어떤 상황이 이 렌즈의 퍼포먼스를 효과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원래는 스키장이 개장했으면 스노우보더들을 좀 다이나믹하게 찍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스키장은 개장 전이라서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스케이트보더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벌써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걱정하고 갔었는데 다행히 몇 분이 계셔서 즉석에서 촬영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 촬영을 허락해 주신 보더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스케이트보더들의 움직임을 빠르고 정확하게 또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 담아낼 수 있는지 이제 테스트 촬영을 진행해 봤는데요. 촬영을 위해 약속된 위치에서 원하는 대로 연출해 가면서 촬영을 한 게 아니라 보더분들이 자유롭게 타는 모습을 라이브하게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촬영을 했습니다. 역시나 전체를 핸드헬드와 오토포커스만을 이용해서 촬영했습니다. 워낙 넓은 공간에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보더들을 망원 렌즈로 쫓아다니며 핸드헬드로 촬영하기란 쉽지만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 자체가 빠르고 정확한 오토포커스 그리고 안정적인 손돌방 이 두 가지를 테스트하기에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테스트 결과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찍다가 바로 다른 사람을 팔로우할 때도 꽤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내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촬영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롤 버튼을 눌러 촬영했던 장면인데요. 빠르게 인물을 정확하게 포커싱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따로 모니터를 준비해가지 못해서 모니터링 상황을 녹화할 장비가 없어서 촬영 당시 오토포커스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었는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촬영하면서도 너무 아쉬웠었는데요. 저는 촬영하면서 이제 카메라 액정으로 포커스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제 제 눈으로 다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 조금 못하면 이렇게까지 잘 따라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좀 촬영을 이어가 나갔는데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오토포커스가 완벽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좀 과장이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촬영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말 빠르고 잘 잡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을 잠깐 재현을 해보면 계속 누구를 찍으려고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촬영 스탠바이를 했던 건 아니고 아니 편하게 이렇게 늘어놓고 있다가 그때 이제 찍을 만한 상황이다 싶으면 우선 녹화 버튼부터 먼저 누르고 급하게 이제 그 친구를 이제 팔로우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런 즉흥적인 샷들에서도 이 정도로 빠르게 따라준 걸 감안하면 빠르고 정확한 오토포커스는 인정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이제 컨텐츠 촬영에 필요한 장비는 CN렌트라는 카메라 렌탈샵에서 모든 장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써보고 싶은 장비는 이제 모두 써볼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컨텐츠를 위해서 개인 장비를 구매하는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관련 유튜버 치고는 제 개인 장비가 정말 많이 없는 편인데요. 다른 카메라 채널들을 보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거의 유일하게 제 돈 주고 구입한 장비는 이제 소니의 알파7C와 번들 렌즈 그리고 바로 이 시그마의 아트 2470이었습니다. 그런 시그마에서 미러리스 전용으로 70-200mm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고 이 렌즈를 이제 한 달 가까이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써보면서 느낀 점은 이미지 퀄리티는 정말 깡패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오토포커스나 손돌박이 강력한 렌즈여도 결과물에 있어서 이미지 퀄리티가 그닥 별로였다면 자연스럽게 손이 안 가기 마련일 텐데요. 이번 70-200mm의 이미지 퀄리티는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니의 G마스터 렌즈들도 다 써봤고 최근에 나온 이제 버전 2까지 G마스터 렌즈들을 다 써봤지만 이미지 퀄리티를 놓고 보면 소니의 70-200 G마스터 2와 시그마의 70-200이 비등하다 느낄 정도로 좋아 보였습니다. 사진 결과물이야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중심부와 주변부의 선일도도 훌륭했고 주변부 비네팅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출시되는 렌즈들의 색수차를 말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도심 야경을 달과 함께 또 타임랩스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보통 먼 거리의 원경을 타임랩스로 담을 때는 주로 수동 포커스를 정교하게 맞추고 촬영하는데요. 이번에는 오토포커스로 포인트를 처음에만 한번 잡아주고 촬영할 때만 매뉴얼 포커스로 고정해 촬영해 봤습니다. 참고로 프레임 안에 도심뷰와 달의 비율을 생각해서 굳이 달의 노출과 포커스를 맞추진 않았고 건물에 AF를 찍어 촬영했습니다. 꽤 먼 거리의 도심 야경이었지만 오토포커스는 정확했고 결과물의 선율도도 아주 훌륭해 보였습니다. 이번 70-200 출시로 시그마의 미러리스 전용 렌즈 라인업이 완성된 것 같은데요. 광각 계열의 14-24, 와이드부터 중마광까지 커버하는 2470, 그리고 이번에 70-200까지 미러리스 유저분들에게는 이번 70-200 출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점거리 변화에도 렌즈 길이의 변화가 없는 이너줌 시스템, 영상 촬영에 유리한 포커스 브리딩을 최소화, 가로 촬영과 세로 촬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3개의 AFL 버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포커스 리미트 스위치와 OS 스위치, 조리개 링 장착과 클릭 스위치 등등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최신 기술들을 뭐 하나 빠진 거 없이 모두 가지고 있는 렌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소소한 거지만 사용하면서 참 마음에 들었던 건 이제 후드 끝이 이렇게 이제 고무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카메라를 잠깐 이렇게 내려놓을 때 카메라나 렌즈의 기스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워두면 되니까 이제 촬영하면서 다닐 때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살펴보자면 한 달 정도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면서 이제 유일하게 좀 낯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줌링이 이제 렌즈 끝쪽에 있고 포커스 링이 안쪽에 있는데요. 삼각대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줌링을 이렇게 잡고 컨트롤하기 편하고 좋겠지만 이제 보통 핸드헬드를 촬영할 때는 안정적인 카메라 밸런스 위치를 생각해서 보통 이렇게 잡고 촬영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이제 카메라 바디와 렌즈의 밸런스를 생각하면 보통 이제 왼손의 위치가 이렇게 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줌링이 아니고 포커스 링이 위치해서 이게 좀 적응이 안 됐었습니다. 보통 미러리스 유저분들이라면 대부분 이제 포커스는 오토로 두고 줌링을 컨트롤하기 마련일 텐데 줌링이 바깥쪽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사용하면서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엔 줌링 위치가 낯설어서 좀 어색했지만 저는 이제 한 달 가까이 이제 써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엔 시그마에서 미러리스 전용으로 처음 출시한 70-200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그동안 써온 시그마 렌즈들을 살펴보면 표준 준렌즈로는 2470, 전체 차량에 특화되어 출시한 14mm, 그리고 컴팩트한 사이즈의 I 시리즈 35mm, 그리고 이번 70-200까지 뭐 하나 만족스럽지 않은 렌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시그마 렌즈를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셨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린 70-200이 꼭 아니더라도 시그마 렌즈를 꼭 한번 써보시라고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